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 전문가죠. 글로벌이 아니고요.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우선 간밤에 뉴욕 증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했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우선 전쟁터는 기술주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장 초반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해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래도 지나치게 하락을 하니까 뭐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차익을 좀 뭐 실현한 매물들이 좀 나왔고 그것들을 좀 주워 담으려는 하는 그런 매수 세력이 좀 들어왔고 그래도 다행히 그 굉장히 급락해서 뭐 그 어떤 시장을 좀 뒤흔들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좀 없어졌고요. 그래도 뭐 저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반적으로 색깔은 다 그 자주색 아니면 다 붉은색입니다. 이제 네. 피바다죠. 저기 미국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 이제 하락장인데 네. 보시면 잘못 아마존만 생각하시면 되게 좋게 보실 수도 있는데 반대라는 거. 그렇죠? 예, 그렇죠. 네. 예. 네, 저렇게 되면 이제 그 아마존만 며칠째 하락했던 아마존만 초록색이고 나머지는 네. 대부분 다 빨간색이 됐는데 뭐 대부분 다 하락했어요. 여기서 헬스케어 그 얼마 전까지 좋았던 그 이제 파이낸스도 저기 뭐 하락을 좀 했고 파이낸스, 헬스케어 뭐 그리고 커머셜 디펜스 그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도 다 하락을 했고 여기서 그냥 아마존만 계속 하락하다가 어저께 간신히 좀 반등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고 너무 고점이 좀 높았던 거 아닌가. 며칠 전부터 계속 조정 말씀 좀 하시셨는데 조정이 시작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는 좀 당분간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돼야만 뭐 어떻게 좀 보면 이렇게 지금까지 오른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른 것이 아닌가 이런 심리적 불안감도 좀 흔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뻔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라면 기술주가 좀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지고 네. 다우는 좀 덜 빠지거나 올라야 되는데 그렇죠. 네. 반대로 나타났거든요. 예, 그 이유는 이제 다우가 며칠간 그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있다고 좀 봐야 됩니다. 아무래도 많이 올랐으면 다우 같은 경우도 S&P도 뭐 사상 최고치를 여러 번 네. 갱신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영향으로 좀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많이 계속 며칠 빠졌던 아마존 같은 경우는 살짝 오히려 예, 지금 예. 파란불을 켰잖아요. 예, 예. 뭐 이렇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서 그렇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죠. 지나치게 좀 낮아진 국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정도 오른 이 가격이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적정한 가격이냐 그러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아마존의 실적에 비해서는 더 올라가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매수하려는 그런 의지보다는 시장은 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정도 가격이 당분간 이런 보합 추세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지금 뭐 당분간은 그렇지만 또 이제 2분기가 이제 2분기 또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면 또 다시 또 실적이 좋게 나올 경우 네네. 네, 또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이미 또 그렇지 않을까요? 이제 1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2분기 전망도 같이 내놓게 되거든요. 네. 근데 2분기 전망을 같이 내놨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지금보다 이제 주가 전망이 훨씬 더 좋고 또 상승 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작년 1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상승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좀 반납을 해야 뭐 그런 거죠. 그 정보 보조금만으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주가도 주식도 내다 팔고 그걸로 생활을 또 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래전에 김미성 앵커님이 우리 제일 먼저 언급하셨던 그 메타버스. 아, 메타버스? 네. 로블록스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로블록스 네. 관련한 좀 질문을 좀 네, 드려볼까요? 노블록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근데 아니, 예. 로블록스가 수익 구조가 제대로 돼 있는 겁니까? 노블록스는 이제 코인 갖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노블록스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뭔가를 만들면 로블록스에서 참여자들한테 코인을 지급합니다. 그렇죠. 제가 하지는 못했고 제가 이거 노블록스나 이런 걸 좀 알아야 된다고 하니까 제 지인이 직접 저한테 시연을 좀 해줬어요. 아주 정성스럽게 아주 긴 시간을 좀 투자해갖고 뭐 캐릭터도 만들고 자기 집도 만들고 여러 군데 참여해갖고 장터 같은 데 가서 뭐 자기가 나무를 캐면 장터에 나가면 그 나무를 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꽃을 사주는 사람도 있고. 네. 예, 그 꽃을 사주는 사람들은 그 기계입니다. 컴퓨터.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사주면서 이제 코인을 줍니다. 그 코인을 들고 다니면서 또 뭔가를 사고 그럴 수 있습니다. 구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있는데 그걸 좀 보여주니까 그래픽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는 뭐 적응이 안 되는데 이제 수익 모델이라는 거는 거기에 참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장기적으로는 그 돈을 벌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요. 매출액은 늘었는데
매출액은 늘었는데 적자도 네. 적자도 난 상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예. 실적이 좋다 그러지만 무슨 흑자가 난 건 아니고 적자가 좀 줄어들었거나 뭐 그렇죠. 매출이 많이 늘어났거나 뭐 이런 예. 그러니까 그 매출을 일으키는 게 코인을 파는 겁니까? 매출을 일으키는 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매출이 일어나는 거는 이제 그렇죠. 이제 자기가 본인이 원하면 더 많은 코인을 사서. 가지고 있어야 가지고 있어야 뭐 더 많은 이제 그 메타버스적 세계를 구축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메타버스 안에서 로블록스라는 메타버스 안에서 내가 뭔가 경제 활동을 해서 코인을 버는 수도 있지만 네. 그냥 아예 코인을 사가지고 시작할 수도 있는. 예, 그렇죠. 어. 보통 이제 게임에서 얘기하는 현질이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1년, 2년 게임을 해야만 좋은 아이템을 얻을 수가 있다면 거기서는 이제 금수저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메타버스 속의 인생을.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이 매출은 전년 대비해서 140% 증가한 3억 8,700만 달러 정도가 나왔어요. 네. 그리고 예약 건수 이제 여기 접속하는 거는 161% 증가해서 네. 접속한 사람은 이제 6억 그 예약 건수라는 게 이제 구매를 하겠다는 사람이죠. 네네. 예, 6억 5,230만 달러. 근데 네. 여기 왼쪽에 보시면 매출이 저렇게 140% 늘었는데 넷 로스가 네. 작년이랑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130 사- 1,300 네. 이거 아닌게 134점 1억 밀리언이니까요. 3,400만. 예, 1억 네. 3,400만 달러. 네. 예, 정확하십니다. 네.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매출은 2배나 매출은 140% 늘었는데 차이가 없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일일 활성 사용자가 작년 대비해서 이제 4,210만 명으로 작년 대비해서 79%나 거의 80%나 사용자가 늘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인구가 늘었다는 게. 전 로블록스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싸이월드 기억하시죠? 예. 싸이월드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 도토리 쓰던 거. 네네. 참 아니 그러니까 싸이월드가 태어나기를 한국에서 안 태어나고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네. 뭐 페이스북이나 그쯤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해보는데 예. 결국 쿠팡이 한국에 성장 안 하고 미국에 상장해갖고 돈 버는 것처럼. 예, 네. 그렇죠. 네. 예. 좀 타이밍도 중요하고 네. 어디서 상장이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결국 금수저 흑수저 네. 아니에요? 예, 그렇죠.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기업은 미국에 상장을 해야 되는지. 네, 맞습니다. 로블록스 일단 유입 인구도 좀 증가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선 또 이제 대표님 저희 어제 또 아크 네. 인베스트먼트에 네. 대해서 또 네. 좀 분석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며칠 몇 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좋은 음식점 가면 좋은 일식집이나 좋은 참치집 같은 데 가면 어디서 이제 대양에서 잡은 고기가 들어온다면 그걸 해체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체 쇼를 한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굉장히 모르시는 분 사실 없고 해외 주식 투자 안 하신다 해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돈나무 누나 테슬라 아크 인베스트먼트 하면. 그렇죠. 그래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체를 좀 해보려고 제가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네.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총 전체 펀드 ETF들에 대해서 네네. 제가 한번 다 보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캐시우드라는 여성분 예. 어떤 분입니까? 캐시우드라는 여성분은 누나라고 부르기에는 연세가 상당히 있으신 60대 60대입니다. 예, 그런가요? 네. 여성분이고요. 이건 맨 마지막 화면인데, 네, 네, 저분인데 이제 신문이나 뉴스 이런 제 TV 화면에 보통 이제 돈나무 누나, 돈나무 언니 이렇게 캐시우드. 예, 네. 캐시우드라고 이제 보통 나와서 저 누나만 믿고 투자해도 되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어저께 방금 전에 표에 보셨던 것처럼 서약 개미들이 1위부터 이제 투자했던 종목들을 쭉 보면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1위부터 20위까지 쭉 투자한 표를 보면 거기에 15위에 네. 아크 이노베이션 인베스트먼트가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이노베이션 ETF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아크 인베스트먼트라는 자산 운용사가 네네. ETF 상품을 팔 때 그 네네. ETF 상품의 구성이 말하자면 혁신, 네네. 신기술 네네. 이런 쪽으로만 집중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노베이션이라는 혁신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굉장히 그 마케팅에 뛰어난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런 이름을 붙여서 이제 판매를 그 상장을 시켜서 했고요. 그 이게 10위권 안팎에 있다가 지금도 15위권이니까 상당히 지금도 관심을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에 우리 서학개미들이 얼마나 투자했는지도 나옵니까? 예, 지금 이노베이션의 거의 대부분 한 8, 90% 정도 들어가 있는데 네. 지금 달러로 그 4억 2,800만 불. 그러면 전체 그 ETF 규모 중에서 우리 서학개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죠. 그렇게 높진 예, 않습니까? 예,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제 천만 단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억 단위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ETF 전체는 수십억 단위니까요. 네네. 예,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그래도 우리 그 서학개미가 가지고 있는 그 리스트 목록 중에서는 상위권에 들어 있으니까. 아까 그 보여준 표로는 14억 몇 천만 달러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던데. 4억 2,800만 불입니다. 네네. 네,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는 펀드를 한번 쭉 보시면요. 네.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액티브 펀드 그 ETF를 6종 운영하고 네. 인덱스 ETF를 그 2개 운영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시면 뭐 하이스트 그로스 포텐셜 컴퍼니를 한다. 이게 액티브고 이제 나머지는 그 이제 뭐 그 3D 프린팅 업체 그리고 이스라엘 테크놀로지 기술 기업에 따라가는 그 이제 인덱스 기업, 인덱스 펀드 ETF를 2개 하는데 네. 뭐 보시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그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로봇, 그리고 넥스트 제너레이션, 지노믹 레볼루션, 핀테크 이노베이션, 스페이스 그 이노베이션 이렇게 해서 6개를 운영하는데요. 스페이스 이노베이션은 상장한 날 한번 말씀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3월 달에. 네네. 그래서 한번 이 6개 액티브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의 환매가 그리고 또 여기서의 매수가 나스닥 기업들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판매가 들어오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 나스닥 기업의 지수가 내려가는 그런 효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처럼 이제 주목받을 때 더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갖고 제가 더 아주 자세하게 좀 해체를 좀 그러니까 오를 때는 더 오르게 만들고 떨어질 때는 더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여기 유입되는 자금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이게 약간 팬덤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네. 그 코인처럼 도지코인 어저께 고객 중에 한 명이 네. 저한테 어느 그 도지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는 우리나라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업비트밖에 없습니까? 예, 그래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업비트의 또 연계 계좌는 K뱅크밖에 없다고. 네. 네, 그래서 자세하게 알려주면서 거기 개설하고 그 연락하라고 개설하기 전까지는 연락하지 마라. 왜? 그래서 그 정도 수익을 내야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얘기하는 것도 그 테슬라가 얘기하는 것처럼 팬덤을 형성해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도 주가에 반영되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노베이션 ETF 한번부터 보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아크 이노베이션 ETF는 그 티커가 ARKK이고요. 2014년에 상장됐습니다. 예, 순자산은 지금 220억 달러고 여기 저기 맨 윗줄에 그 장앵커님 그 디스럽티브 맞습니까? 네, disruptive라고 써 예. 있는데, 네. 파괴적 혁신. 네. 네, 파괴적 혁신이라는 투자 주제를 가지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잠재적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서비스, 기술 기업을 이제 찾아내서 투자하는 것으로. 그래서 뭐 이제 유전자 아니면 뭐 혁신 기업 그리고 다음 세대 뭐 인터넷 그리고 핀테크 같은 기업들에 투자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10가지 그 탑홀딩 10개의 목록을 한번 네. 보시면 이 기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네. 테슬라. 예, 1등 테슬라, 네. 2등은 텔라닥이라고 원격으로 예. 이 그 3위가 로쿠라고 스트리밍 그리고 게임 회사.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스퀘어. 그다음에 스퀘어 네. 상거래 플랫폼이죠. 네. 그리고 스포티파이 여기도 상거래 플랫폼 회사. 그다음에 줌 비디오. 예, 그다음에
진로우 여기 이제 부동산을 이제 모바일이나 웹으로 거래할 수 있는. 이게 부동산입니까? 예, 예. 그리고 스포티파이 그 음악 스트리밍 회사가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가 어느새 이제 10위 안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트윌리오 그 여기도 이제 클라우드 통신 서비스 회사입니다. 이 네. 정도 회사가 10개 들어가 있고요. 저게 투자된 순서대로 예, 투자 금액 순서입니다. 네, 네, 여기서 네. 차지하는 비중이고요. 네. 이 회사들이 보통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까 절대적인 위치라고 좀 볼 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실적을 좀 보게 되면 실적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최근 이제 맨 왼쪽이 3개월간 추이인데 3개월 동안 이제 아래로 차분차분 잘 하산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렇죠. 네, 안전하게 네.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2월 달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3월, 4월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다가 네. 4월 달부터 다시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오른쪽 위에 보이는 게 그 작년부터의 1년치 그래프인데 1년치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작년 1년치는 계속 올 초까지 상승하다가 올해 올 초- 들어와서 내려가고 있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맨 밑에 보시면 여기 YTD로 네. 1년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이너스 4% 가까이 그리고 1년 동안은 175% 정도의 수익이 났고요. 네. 이게 그 설정한 이후로는 연간으로 지금 34% 정도 수익이 좀 났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2014년에 설정한 이후에 테슬라가 성장하면서 동반해서 굉장히 많은 예, 수익이 좀 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그 ETF의 성격상 굉장히 리스크가 좀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여기 맨 앞에 보시면 이 포트폴리오 매니저, 그러니까 이제 운용자가 캐시우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포트폴리오 매매, 뭐 매매 기법, 뭐 여기 이 바스켓을 담는 것을 어떻게 운영할지 이건 다 캐시우드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만한 폄훼하는 건 아니고 그만한 능력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이 상거래 플랫폼도 어떤 특징이 있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하는 게 굉장히 전문가 영역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사실 테슬라가 전기차에서 성공할 거냐 말 거냐 돈을 벌 거냐 이것도 네. 사실 배터리나 자동차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애널리스트들이 붙어야지 가능한 얘기인데 네, 그렇죠. 예. 사실 제 생각에는 저렇게 골라놓고 저기에 투자를 해라? 네. 그러면 그 고른 어떤 합리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시하나요? 내가 이 종목을 꼽은 이유는 이 종목의 어떤 특장점이나 성장 가능성을 본다라는? 네. 그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는 주기적으로 그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투자자한테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합니다. 리포트를 제공을 하는데 리포트 제공하는 내용을 가서 보면 우리 이제 말씀 바로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인데 왜 그 맨 마지막에 넣었냐면 지금 6개 그 액티브 ETF 중에 5개 액티브 ETF에 테슬라가 공통적으로 들어가기 네네. 때문에 근데 테슬라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데 테슬라에 대한 그 저기가 있습니다. 리포트가 있어갖고 그 리포트는 이제 3월 달에 쓰여졌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쓴 리포트의 핵심 부분만 제가 가져왔어요. 그 빨간 줄 쳐진 거 혹시 장혜커님 네. 잘 잘 화면이 지금 너무 네. 멀리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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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내용이죠? 뭐라고 써 있나요? 저기- ARK used a Monte Carlo 네. model with 30 아크 인베스트먼트가 몬테카를로 네. 모델을 써서 34개 그 이제 요소값을 넣고 뭐 the high 이제- and low forecast 이제 그 상위값과 하위값을 가지고 simulations 예. 라고 써 있네요. 네. 예, 4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네, 네. 예, 그 몬테카를로 모델이라는 게 불확실한 값을 이제 추정하기 위해서 불확실한 내용의 데이터를 돌려서 이제 넣어서 그 추정을 하는 그런 모델이거든요. 네. 근데 그 모델을 가지고 이제 4만 개의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 테슬라의 주가? 그 주가가 나왔다. 이에 그 테슬라 주가가 한참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2025년에 타겟하는 그 테슬라의 주가는 네. 그 가장 높은 주가가 이제 4,000불 맨 밑에 보시면 네. 그리고 이제 제일 낮았을 때가 1,500불
그리고 그냥 예상하기는 3,000불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670불이라고 제가 표시해 놨는데 네. 프레젠트가 이제 600불 정도 네. 됐죠. 근데 이게 2025년 정도 되면 중간값이 3,000불 정도 된다는 거죠. 이 몬테크를로 모델을 사용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을 좀 조합을 해봐서 이런 모델을 돌렸다. 수학적 모델을 근데 통해서. 몬테카를로 모델이라는 게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그게 이제 불확실한 변수를 단기적으로 예측하는 그런 모델이고요.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쌀 좀 치는 게 낫지 않나? 예, 제가 그 몬테카를로 모델까지 제가 여기 가져오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갖고, 네. 네. 예, 그 이제 한 5개 정도의 그 수학 방정식으로 된 모델인데, 근데 말씀하신 대로 단기 변수, 뭐 일기예 보든 뭐든 네. 이런 그런 걸 예측하는 단기 변수 예측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테슬라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사라고 얘기를 하고 테슬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팔고 다른 걸 올려타는 그렇죠. 그런 전략을 취해서 욕을 좀 먹었었죠. 네. 근데 일단 그 지금까지 그래도 이제 자산 운용을 직접적으로 컨트롤하면서도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그 주의 깊게 보실 게 이제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그 이노베이션 ETF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목을 해볼 만한 게 그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라고 자동화 그 기술, 예, 그 로보틱스 관련된 그 ETF입니다. 그 티커는 ARKQ고 이것도 2014년에 상장했고 순자산은 30억 달러 정도 되고 네. 자율주행, 자율교통, 로봇공학, 그 자동화, 3D 프린팅, 에너지 저장 및 우주 탐사 정도에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ETF입니다. 이것도 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접 운영은 그 캐시우드가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시면 탑홀딩, 그러니까 이제 그 1위부터 12기업을 보시게 되면 여기도 테슬라네요. 예, 여기도 테슬라가 들어 있습니다. 네. 테슬라가 들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JD.com, 이것 온라인 판매 회사, 직접 판매 회사. 네. 그 세 번째는 트림블 같은 경우는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죠. 농업이나 건축 이런 데 네, 이제 네. 기술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알파벳.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카라토스는 이제 미국이나 미국 동맹국의 기술이나 직접재산권을 지켜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밑에 바이두가 들어 있습니다. 중국 인터넷 기업이죠. 네. 그다음에 그 테라다인, 요거는 이제 산업용 장비, 네. 자동화 장비를 테스트하는 그 반도체 장비를 테스트하는 회사고요. 그다음에 이리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회사죠. 그 통신 회사. 그다음에 NSP 그 반도체 회사. 예, 이 회사는 다들 아실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코마추 10번째 회사가 코마추라는 회사인데 산업용 그 지능형 기계 제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딱 한마디로 우리 이 대표님 같으시면 네.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ETF에 지금 현 시점에서 네네. 추가적으로 투자하기를 권유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 지금 시점은 뭐 여기에 들어가는 거 뭐 별로 저는 여기 반대는 안 한다고요? 예, 근데 포트폴리오상 제가 이제 보통 권해드리는 포트폴리오는 기술주라고 하면 그 독점적, 과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술 기업하고, 그리고 그 이제 추천을 잘 하지 않는 안정적인 그런 은행주와 그 경기 민감주를 포트폴리오를 짠 상태를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 같은 경우는 지금 경기 성장이 초입 국면에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갖고 지금은 그런 타이밍은 조금 애매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면 마저 예, 지금 마저 한번 두 개- 보시면 그럴게요. 예,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 추이를 한번 보시면요. 그 지금 맨 왼쪽이 3개월 겁니다. 3개월께 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데 또 약간 더 가파른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오른쪽을 보시면 이제 1년 건데 작년 1년 동안 계속 잘 상승을 하다가 올 3월부터 급격하게 하락을 해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더 이상 잘 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고, 네. 연초로부터 봤을 때는 이거는 이제 그 이노베이션보다는 덜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연간으로 봤을 때는 10%, 네. 그리고 작년 1년 동안은 150% 정도 상승을 네. 했고요.
예, 설정한 이후 상장한 이후로는 25% 연간으로 상승을 했으니까 이건 오히려 그 이노베이션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좀 보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네. 만약에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주식을 산다면 뭘 살 거냐. 네. 10년 전이라면 애플을 살 네. 것이고 아마존도 만약에 1년 전으로 돌아가서 산다 그러면 테슬라를 살 사고, 것이고 예. 그 결국은 뭔가 하면 어떤 산업이 대세가 될 거냐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 아크 인베스트먼트 ETF의 종목 구성을 보면 네. 예를 들어 배터리나 전기차가 앞으로 대세가 될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테슬라도 넣고 폭스바겐도 넣고 현대차도 넣고 뭐 LG 배터리도 넣고 네.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서 다 같이 갈 수 있는 네네. 그중에 도태되는 놈도 있겠죠. 네네네. 좀 그렇게 구성을 해야지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네. 기술 업종이긴 하지만 그 업종에서 한 개 내지 두 개를 꼽아서 네. 집어넣어 그러니까 뭐 온라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넣어 놓은 게 보이는데 네네. 그 업종이 앞으로 잘 될 거는 알겠는데 네네. 그 회사가 잘 될 거냐 하는 부분은 굉장히 아, 그렇죠. 그게 이제 그 생존의 여부와도 관계가 네. 있으니까요. 아마 말씀하신 건 이제 그 성장성보다는 생존 여부, 그러니까 장악할 수 있냐, 그러니까 아마존이 되고 애플이 되고 구글이 될 수가 있느냐, 네. 이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구글이 생존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많은 경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굉장히 신기가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로봇 중에서는 얘일 거야. 그렇죠. 그리고 네. 배터리 중에서는 얘일 거야. 네네. 해가지고 혁신 ETF를 갖다 구성한다 그러면 난 그건 못 믿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렇잖아요? 네, 네. 네. 여기 그 지금 이렇게 다음 거 하나만 더 보시면 다음은 넥스트 제너레이션 그 인터넷 ETF인데 네. 요거 2014년에 상장해서 순자산 70억 달러짜리입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그 한글로 된 박스 위에 보시면 롱텀 그로스 그 캐피탈 바이 인베스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롱텀을 봤을 때 매우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지금 찾고 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과점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기업은 너무 커갖고 그렇게 여기서 원하는 수익을 그런 퍼포먼스를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장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상장 기업에 주로 거의 투자를 하는데요. 상장 기업에 투자를 하는데 이미 뭐 10%씩 올라가는 5% 연간 10%씩 성장할 그런 밸류가 올라갈 기업은 쳐다보지 않는다. 않고. 네. 그러니까 흙 속의 진주를 예, 찾겠다. 지금 테슬라가 600불, 700불인데 2025년에 3,000불 간다고 하니까요. 5배 가는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등 포지션이 테슬라에 가장 많이 넣고 있으니까 그런 기업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참 네. 대단합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해서 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해체 작업을 또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나머지는 하겠습니다. 내일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